안녕하세요. 당신의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입니다. 엉덩이가 아파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 걷다 보면 또 똑같이 쑤신다는 분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치료는 제대로 다 받았는데 왜 자꾸 재발하는 건지 답답하셨던 분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보러 나가셨다가 한 바퀴 돌기도 전에 엉덩이 옆이 뻐근해져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결국 집에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하다 보면 엉덩이 옆이 뻐근해서 주먹으로 툭툭 두드리게 된다. 계단 내려갈 때 엉덩이가 빠질 것 같아서 난간을 꼭 붙잡고 한 발씩 내려간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자주 듣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원장님, 딴 데서 엉덩이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뼈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장 보러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똑같이 쑤셔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주사 치료하시고 소염제 드시고 물리치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치료예요. 실제로 염증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줄여주죠. 문제는 이게 근본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불만 끄는 거라는 겁니다. 불은 껐는데 불이 왜 붙었는지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걷기 시작하면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불이 붙는 거죠. 이 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누워서 쉬실 때는 별로 안 아프다가 체중을 싣고 걷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아파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단서입니다. 걷는 동작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엉덩이 옆쪽은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지 원인이 있는 곳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은 환자분들께서 상당히 황당해 하시는데요. 엉덩이가 쑤신다고 했더니 원장이 양말 한번 벗고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엉덩이가 아프다는데 왜 자꾸 발을 말씀하시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시거든요. 제가 지금 일어서서 발 안쪽으로 체중을 확 무너뜨려 볼게요. 보이시죠? 발 아치가 안쪽으로 꺾이는 순간 무릎이 자동으로 안으로 따라 돌아갑니다. 무릎이 돌아가면 허벅지뼈도 같이 안으로 꼬이거든요. 허벅지뼈가 안으로 꼬인 상태로 걸으면 골반이 앞으로 쏠리면서 엉덩이 근육이 그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걸을 때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발이 무너지고 다리가 꼬이고 엉덩이 근육이 그걸 잡아당기느라 하루 종일 무거운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버티는 거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걸을 때 엉덩이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느낌 다들 아시잖아요. 그 느낌이 평소에 왼손으로 걸을 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모두 발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걸을 때 이 발의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에게는 이 도미노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엉덩이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발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걸을 때마다 엉덩이 쪽이 실룩실룩 기우뚱기우뚱 하시는 분들, 우리 영감이 나보고 오리궁둥이처럼 실룩거린다고 놀려서 꼴도 보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로 꽤 많이 오시는데요.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걸을 때 한쪽 발을 딛는 순간 반대쪽 엉덩이가 툭 내려앉는 이 움직임이 엉덩이 옆 근육이 골반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건물로 치면 기초가 흔들리니까 꼭대기층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엉덩이 근육은 물론이고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 있는데요. 이건 집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현관에 벗어둔 내 운동화를 뒤에서 한번 보세요. 한쪽 뒤축이 유독 안쪽으로만 찌그러져서 신발 자체가 삐딱하게 서 있지 않나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한쪽 다리에만 기대서 서 있는 게 훨씬 편하다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신발 밑창이 짝짝이로 달아있다면 내 골반이 이렇게 매일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딱히 크게 아프지 않아도 오래된 신발 한 켤레가 꽤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발이 원인이면 발목에 붙든지 발바닥이 찢어지게 아프든지 해야지 왜 발은 멀쩡하고 엉덩이만 아프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발이라는 구조물은 좀 특이해요. 발 하나에 26개의 뼈와 관절이 수십 개가 있어요. 마치 이 손가락 마디마디처럼요. 이렇게 관절이 많으면 하나가 무너질 때 옆 관절이 살짝 비켜주고 그 옆이 또 비켜주면서
어떻게든 통증 없이 버텨냅니다. 이게 발의 보상 능력이거든요. 발은 조용히 희생하면서 웬만해서는 티를 안 내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 흡수되지 못한 충격은 어디론가 가야 하잖아요. 그게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범인은 조용히 숨어있는 발인데 억울하게 고생은 엉덩이가 다 하는 구조인 겁니다. 척추가 비틀려 있는 분들이 정작 허리는 안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와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아프다고 소리치는 곳과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통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만 치료하면 잠시 나아졌다가 또다시 재발하는 굴레가 반복되는 겁니다.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면 혹시나 디스크 터진 게 아니에요 하고 덜컥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동네 분이 엉덩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를 수술했다는데 나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모든 엉덩이 통증이 걸음걸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먼저 이것만은 꼭 확인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쉬면 괜찮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걷거나 서 있을 때는 아픈데 앉거나 누우면 금방 나아진다면 걸음과 관련된 체중 부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엉덩이 뼛속이 시큰거려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루는 수준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연골이나 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엉덩이 통증과 함께 다리 뒤쪽을 타고 내려오는 저림이 있느냐예요.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뒤, 종아리 뒤쪽까지 이렇게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다면 허리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발끝까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동반된다면 더 빨리 오셔야 돼요. 정리하면 쉬면 괜찮고 저림은 없다. 두 가지가 해당되면 보행 문제와 관련된 엉덩이 통증을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누워도 아프고 다리 뒤쪽이 찌릿하다면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관절 아프시다고 밑창이 두껍고 푹신푹신한 최신 비싼 운동화를 사다 드린 거예요. 아주 비싸고 좋은 거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 시니어 환자분은 딸이 무릎이랑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제일 푹신하고 값비싼 신발을 사줬는데 이거 신고 걸으면 오히려 골반이 더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맞는 느낌이에요. 너무 말랑하고 푹신한 신발은 발이 땅을 밟는 감각을 뭉개버립니다. 발이 어느 방향으로 무너지는지 파악을 못하니까 엉덩이 근육이 그걸 모두 떠안고 더 열심히 버텨야 하는 거죠. 반대로 단단하게 버텨주는 신발은 발이 안으로 꺾이는 걸 막아주고 골반도 덜 흔들리게 해주거든요. 이 맞춤 깔창, 이 인솔은 이미 무너진 발 아치를 아래에서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이 나빠졌을 때 시력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안경을 끼는 동안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요. 상태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깔창을 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신발을 선택하는 것과 걸음 걷는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됩니다. 관절에 무조건 이 푹신푹신한 게 최고라는 생각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낡아서 뒤축이 한쪽으로 찌그러진 신발, 이런 신발은 발이 기울어도 그냥 기울게 놔두는 신발이에요. 과감히 바꾸셔야 됩니다. 엉덩이한테는 이게 훨씬 낫거든요. 이 질문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유튜브 보고 엉덩이 근육 키우려고 스쿼트를 100개씩 했는데 더 찢어질 것 같아요. 의지는 정말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 무거운 부하를 주는 큰 근육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발 아치도 무너져 있고 걷는 자세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강한 운동을 하면 엉덩이 근육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실천하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신발을 벗고 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올려놓아 보세요. 발가락은 억지로 구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펴두세요. 그 상태에서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분, 아치 부분만 살짝 위로 끌어올리세요. 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뒤꿈치가 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아치만 살짝 띄우는 거예요. 발바닥 안쪽에 작은 근육들을 깨우는 동작인데 처음에는 금방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만큼 그 근육들이 그동안 안 쓰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산책하실 때예요. 옆 친구분 따라서 빨리 가려고 황새 걸음으로 성큼성큼 걷지 마시고 보폭을 지금보다 딱 반 뼘만 줄이세요. 빠르게 걷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보폭이 넓어질수록 발이 착지할 때 충격이 더 세지고 골반이 흔들리는 시간도 길어지거든요. 조금 짧게, 조금 편하게, 이게 엉덩이 근육이 하루 동안 받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 아치 살짝 띄우기, 산책할 때 보폭 딱 반 뼘 줄이기, 이 두 가지가 지금 엉덩이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통증이 심하거나 이미 오래된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상태 확인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오늘 딱 이 두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통닭 장병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